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을 돌이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좀 강한 주가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대략적으로 4%에서 5%가량 주가가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업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도 개선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봤을 때 최근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따가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억눌리고 있었던 리스크라고 하면 바로 SK해운 소송과 들으신 매각 대금의 이 환입 이 금액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강조드렸었죠. 이 SK해운 소송과의 이 환입 금액은 추후에 들어올 예정이다.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들으신 매각 대금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기대 심리에 맞춰서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입금 관련된 이야기도 금일 좀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고, 이 수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LNG와 LNG 모두 수주하는 모습인데, 특히 FLNG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주주총회에 직접 갔다 와서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내용도 금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적인 흐름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데이어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제가 삼성중공업의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되는 국가인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조선업 입장에서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7월과 8월에 미국의 전당대회가 현재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전력기기부터 조선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무역 분쟁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선 앞두고 그리고 7월,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전부터 4월부터죠. 딱 들어맞았네요. 이 4월부터 이 조선주를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선 중심의 공정으로 이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짝 느리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SK 해운 소송과 또 이 들리신 매각 대금이 다 환입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실적의 개선세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항상 의문을 가졌던 점이 23년 뭐 6월, 9월, 12월 다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왜 12월 4분기에 갑자기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당기순이익이 왜 갑자기 적자로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셨죠. 하지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SK 해운 소송 그리고 이 들리신 매각 대금으로부터 다 환입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1분기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 흑자, 영업이익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의 개선세와 함께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으신 매각 대금과 SK 해운 소송 관련된 이야기는 이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FLNG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FLNG 착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총 갔다 와서 바로 해당 영상에서 연 2대가량 FLNG 건조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레이시아 관련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시더 FLNG 기본 설계 계약 이행을 통보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상 캐나다 시더도 뭐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FLNG 계약도 고공행진 중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추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FLNG가 결국에 고성가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선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삶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측면도 보게 되더라도 이 FLNG는 이 고유가 환경이 지속이 될 때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해양 플랜트니까. 그래서 현재 업황적인 측면도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좀 가져왔는데,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LNG 관련된 계약입니다. 2월 5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LNG 관련된 계약 이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업황의 강세와 함께 금일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도와준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가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FLNG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유가 환경이 지속이 돼야지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은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이 조선사들은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다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유가가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을 했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정권이 이 네타냐후 정권입니다. 근데 현재 선거에서 좀 이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갈등이 되는 국가인 이란을 자극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전쟁까지 야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이 네타냐후 자체가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가 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은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관련된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 공급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이란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란 옆에 뭐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란이 오펙 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갖습니다. 이 세 번째로 가장 큰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란부터 해서 뭐 이라크, 이 쿠웨이트 같이 이 주변 산유국의 원유 공급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을 야기하게 되고 삼성중공업 주가까지 이끌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죠. 이제 수요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 미국 제조업 지표인데 예측치가 48.5인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넘어가서 중국을 보더라도 이 예측치가 50.1을 기록했지만 실제가 더 높게 나왔죠. 대략적으로 50.8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둘 다 봤을 때 경기 확장 국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부분이 원유 수요 증가 그리고 유가의 상방 모멘텀을 이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차질이 생기지만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 전망을 드렸었죠. 이 성과지수 자체는 24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선별 수주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계속해서 기사화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선별 수주가 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와 중국 조선사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 물량을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양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선가 자체가 높은 성망만 수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선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조선주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성가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업황 자체가 좋아버리니까 이제 중고선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크가 꽉 차가지고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중고성가 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 저와 함께 나아가신다면 조선주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율 자체는 상승하게 되면 국내의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의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선업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좀 산업 자체가 특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또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환율 자체가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삼성중공업에는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 자체는 23년 하반기에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당시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피크를 기록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24년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철광석 가격을 계속해서 가져온 이유는 결국에는 후판 가격 때문에 그렇죠. 후판 가격 자체는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해야 제조원가가 하락하고 비용이 하락하면서 수익이 증가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실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게 되는데 이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 협상에서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총에서 직접 관련 담당자님께 요청을 했는데 후판 가격 협상에서 가격을 8,8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하락한 이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사와 뉴스도 나오게 되면 추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대략적으로 상반기 5월부터 7월에는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철강 후판 가격 씨름을 한다. 결국에는 상반기에 할 텐데 이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해줘서 8,900원대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삼성중공업 가격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바로 8,300원에서 8,600원 구간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 있다.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인 목표는 이 전고점 구간인 9,47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상방은 더 강하게 열려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제가 삼성중공업 밸류에이션 측정을 굉장히 많이 깊게 했습니다. 이 관련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제가 측정을 한 게 바로 16,000원 구간을 산출했습니다. 2014년 영업이익 흑자 시기와 비교를 했고 또 발행 주식 수가 굉장히 늘었는데 이 구간도 다 반영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6,000원 구간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3,000원 구간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제가 세워드린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언제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제가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이 5월부터 7월 달에 좀 유리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7월부터 8월에 있죠. 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싸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후판 가격 협상 관련된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또 5월부터 7월에 나오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업황의 강세와 함께 고유가 전망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삼성중공업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